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결혼하고 독립했는데 왜 연락이 뜸할까? 명절에도 짧게 들렀다가 바쁘다며 황급히 떠나는 모습을 보면 서운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고 오래 머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까? 하는 생각 말이죠. 얼마 전에 한 모임에서 만난 70대 어르신의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자주 찾아와.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집안이 시끌벅적해. 친구들은 다들 부러워하지. 어떻게 그렇게 자주 오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특별한 비결은 없어. 알다시피 우리 집은 돈도 없잖아. 아이들에게 줄 것은 사랑과 격려밖에 없으니깐 그저 아이들이 편하게 생각하도록 노력했을 뿐이야.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집에 가면 편안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답입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도 찾아오고 싶은 부모가 되는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질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관계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영상에 관심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섭섭해하지 않기. 먼저 정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혜 씨는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딸 하나를 두었는데 딸은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처음엔 정혜 씨도 많이 서운했다고 합니다. 딸이 미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하필 그렇게 먼 곳으로 가야 하니?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도 응원한다고 말했죠. 정희 씨는 딸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딸은 그런 엄마의 모습에 오히려 더 큰 애정을 느꼈다고 해요. 이제 딸은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는데 그때마다 엄마를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화상통화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한대요. 내 마음대로 했다면 어땠을까요? 엄마 너무 서운해. 그렇게 멀리 가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섭섭함을 표현했다면 아마 딸은 큰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큰 섭섭함을 가진 채로 살아가겠지요. 정혜 씨처럼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하지만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선택에 섭섭함을 표현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직장, 결혼, 육아 방식 등 자녀의 선택에 대해 섭섭해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비결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이 자녀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두 번째, 편안한 관계 만들기 마치 옆집 사람 대하듯 하기. 다음은 제 이웃 정수 씨의 사례입니다. 정수 씨는 70대 초반의 남성인데 아들과 딸 모두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반면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온다고 해요.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정수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딸이 말해주더라고요. 아빠는 다른 집 아버지들과는 달리 내가 집에 오면 이런저런 얘기도 잘 들어주고 맛있는 음식 차려주시며 편하게 대해줘서 좋다고. 반면에 아들 며느리는 본가에 오면 항상 긴장된다고 하더군요. 왜 그런지 물어보니
내가 모르게 아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며 자꾸 간섭을 하고 조언을 했던 거예요. 정수 씨는 이 말을 듣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부모로서 가르치려는 태도를 보이면 자녀들은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요. 반면에 옆집 사람 대하듯이 예의를 갖추되 간섭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면 서로에게 편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아들에게도 조언보다는 그냥 일상을 나누는 대화를 많이 해요. 오늘 점심 뭐 먹었니? 요즘 회사에선 어떠니? 이런 소소한 이야기요. 그리고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죠. 신기하게도 최근에는 아들도 훨씬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험은 정수 씨만의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도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여전히 내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훈계하거나 가르치려 든다면 자녀들은 그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선희 씨는 62세의 여성인데 딸과 함께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뜨개질 모임에 딸과 함께 참여하는데 그곳에서는 서로를 엄마, 딸이 아닌 선희 씨, 미영 씨라고 부른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게 오히려 더 편해요. 딸과 친구처럼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딸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이미 성인입니다. 그들을 어른으로 대접하고 적당한 예의와 거리를 두며 마치 옆집에 사는 좋은 이웃과 같은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자녀의 사생활과 경계를 존중하기입니다. 우리 세대와 달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개인의 사생활과 경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녀의 이런 경계를 존중해 주는 것 역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은퇴한 교사인 67세 희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희영 씨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큰 아들 가정에 자주 불쑥 방문했다고 합니다. 제가 집에 심심하면 아들에게 전화해서 엄마 지금 갈게 하고 바로 가곤 했어요. 손주도 보고 싶고 밑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내가 엄마가 갑자기 방문하시면 좀 부담스럽대요. 미리 연락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희영 씨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많이 서운했다고 해요. 내가 도와주려고 가는 건데 왜 부담스러워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도 누군가 갑자기 방문하면 부담스럽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항상 하루 전에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기로 했어요. 내일 가도 괜찮을까? 라고 물어보고 바쁘다고 하면 다른 날로 미루는 식으로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오히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오세요.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라고 먼저 연락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미영 씨의 사례처럼 자녀의 사생활과 경계를 존중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나 지나친 간섭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대신 자녀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 주면 오히려 자녀들이 더 편안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4. 디지털 시대에 맞는 소통 방법 배우기.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는 소통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의 소통을 문자나 메시지 앱을 통해 하고 전화 통화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소통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도 중요한 비결입니다. 68세의 혜숙 씨는 처음에 이런 소통 방식 때문에 딸과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딸에게 전화를 자주 했는데 잘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에 엄마가 전화해도 받지 않니? 라고 불평했죠. 그랬더니 딸이 엄마, 저는 일하는 중에 전화 받기 어려워요. 메시지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답장 드릴게요라고 하더군요. 혜숙 씨는 메시지보다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이 편한 세대여서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도 공유하고 가끔은 영상 통화도 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왜 직접 통화를 안 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메시지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딸이 바쁠 때도 짧게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고 손주 사진도 자주 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젊은 세대의 소통 방식에 맞추려고 노력하니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어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소통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네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자녀 세대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할 때 오히려 더 깊은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메시지 앱을 사용하는 법, 화상 통화하는 법,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법 등을 배워보세요. 자녀들은 그런 노력을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감탄하고 칭찬하기입니다. 이제 좀 더 밝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는 부모님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감탄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윤서 씨는 65세의 여성인데 두 아들 모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아들들이 무엇을 하든 진심으로 감탄해요. 큰 아들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다면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그런 중요한 일을 맡겼다니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네. 라고 말하죠. 딸이 머리를 새로 하고 왔을 때는 먼저 아는 체를 해주며 우리 딸은 나이 들어도 이쁘다. 새로 한 머리 정말 잘 어울리네 하며 엄지척을 날려줍니다. 윤서 씨는 자녀의 작은 성취나 변화에도 진심으로 감탄하고 칭찬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결과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항상 기분이 좋아진다고. 저는 그 말이 가장 큰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심리학자들도 긍정적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노력이나 성취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성인이 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신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해 준다면 자녀는 그런 부모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제가 상담을 통해 만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변호사인 42세 민준 씨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에 항상 감탄해 주세요. 회사에서 그렇게 큰 일을 맡다니 대단하다. 내가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구나 이런 식으로요.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늘 저를 칭찬해 주셨는데 어른이 되어도 어머니 칭찬은 참 기분 좋아요. 반면에 장인어른은 항상 내가 하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하니? 요즘 변호사 너무 많아. 포화 상태라서 실력 안 쌓으면 밀리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본가에는 자주 가는데 장인어른 댁은 가기 싫을 때가 많아요. 자녀의 성취나 노력을 진심으로 알아봐주고 칭찬해주는 것. 이것이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게 하는 다섯 번째 비결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라도 부모의 인정과 칭찬에 기쁨을 느낍니다. 자녀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들의 노력과 성취를 알아봐주고 진심으로 감탄해주세요. 여섯 번째,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기입니다. 다음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자녀를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이에요. 은숙 씨는 50대 후반의 여성인데 어머니와의 관계로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합니다. 은숙 씨의 어머니는
항상 경제적인 도움을 요구하셨대요. 엄마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항상 돈이 없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진짜 필요하신 줄 알고 도와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비싼 옷도 사 입으셨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빠듯할 때도 계속 손을 내미셨죠. 은숙 씨는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희생했는데라는 말로 딸을 죄책감에 빠뜨렸다고 해요. 결국 저는 점점 엄마를 피하게 됐어요. 전화가 오면 안 받기도 하고 명절에도 짧게 인사만 하고 돌아오곤 했죠. 나중에는 제 아이들도 외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했어요. 자녀를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의지하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자녀들도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자녀들은 부모를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지나친 정서적 의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나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식의 말이나 내가 효도를 안 해서 내가 이렇게 외롭다라는 식의 말은 자녀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이런 말들은 자녀를 죄책감에 빠뜨리고 결국 부모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심리 상담사인 박지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죄책감을 주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라는 말로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하지만 그런 방식은 오히려 자녀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녀도 성인이고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거나 감정적인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녀를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 이것이 6번째 비결입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비난하지 않기. 성인인 자녀를 어른으로 대접하기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자녀들이 점점 발걸음을 줄이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비난입니다. 정민 씨는 40대 중반의 남성인데 부모님 집에 자주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가면 항상 뭔가 지적하세요. 넌 왜 아직도 승진을 못했니? 너 또래는 다 과장은 달았을 텐데 아이들 영어는 가르치고 있니?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잘해야 한다더라. 이런 식이죠. 처음에는 부모님이 걱정해서 그러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비난으로 들리더라고요. 정민 씨는 부모님 집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방문 횟수를 줄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내는 처음에 저보다 더 자주 부모님을 찾아뵈었어요. 그런데 매번 너는 이것도 모르니? 너는 왜 이렇게 아이를 키우니?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나중에는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신기하게도 자녀의 배우자나 손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를 비난하고 지적하는 부모님 댁에는 며느리나 사위도 가기 싫어하고 결국 손주들까지도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 이런 상황을 개선한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김영희 씨는 어느 날 딸이 솔직하게 말해준 덕분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딸이 어느 날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엄마를 정말 사랑하지만 만날 때마다 지적받는 느낌이라 가기가 부담스러워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딸을 어른으로 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후로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조언도 딸이 물어볼 때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관계가 정말 좋아졌답니다. 성인이 된 자녀를 비난하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나 방식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대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지지해 주세요. 물론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난이 아닌 존중과 사랑의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하나의 어른으로 대접할 때 그들도 우리를 더 존중하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8번째, 흥미로운 대화 상대가 되기입니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는 부모님들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흥미로운 대화 상대라는 점입니다. 자신만의 관심사와 취미, 그리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는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음악교사 출신인 68세 이명희 씨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요가, 수영, 도자기 만들기,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제 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만날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재미있다고요. 제가 도자기 수업을 들으면서 있었던 웃긴 일화나 여행 중에 겪은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주면 딸들이 정말 재미있어해요. 가끔은 딸들이 엄마 요즘 뭐해? 재미있는 일 없어? 라고 물어보기도 한답니다. 이명애 씨처럼 자신만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대화 상대가 됩니다. 항상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거나 불평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흥미로운 대화 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삶도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세요. 그러한 노력이 자녀들과의 대화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결국 그들이 더 자주 찾아오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9번째, 엄살 심하게 부리지 않기입니다. 다음은 매번 아프다는 말과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매번 자녀를 만날 때마다 아프다, 힘들다는 이야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수진 씨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전화할 때마다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죽겠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다.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되어서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약도 챙겨드렸죠. 수진 씨는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엄살만 들으니 점점 전화하기가 부담스러워졌다고 해요. 제가 전화하면 항상 아프다는 이야기, 돈이 없다는 이야기, 누가 자기를 무시했다는 하소연만 듣게 되니까 점점 전화하기가 싫어졌어요. 솔직히 저도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느라 힘든데 전화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으니 더 지치더라고요. 하지만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43세 정태식 씨는 73세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사실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무릎 관절도 많이 안 좋으신데 저희한테는 거의 말씀을 안 하세요. 제가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괜찮다, 걱정 마라 하시죠. 나중에 어머니께 따로 물어보면 많이 아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더 자주 찾아뵙게 돼요. 아프셔도 저희 걱정 안 시키려고 그러시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쓰이거든요. 물론 건강 문제나 어려움을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들과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아프다는 이야기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자녀들은 부모와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대신 균형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되 즐거웠던 일이나 감사한 일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만났을 때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비결은 자신만의 행복을 찾고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아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심리 상담사인 이지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은 오히려 더 자주 찾아갑니다. 자녀들이 내가 가야 부모님이 행복하다라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나도 행복하다라는 긍정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은퇴한 교사 김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영호 씨는 은퇴 후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아들 가족에게 많이 의존했죠. 주말마다 찾아와 달라고 하고 심심하다고 투정도 부렸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가끔은 저희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구나 싶었죠. 그 후 김영호 씨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보람과 기쁨을 찾았대요. 이제는 제 삶이 너무 바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있고 같이 봉사하는 분들과 친구도 되었고요. 재미있는 건 제가 자녀들에게 덜 의존하게 되니까 오히려 아들 가족이 더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초대해서 오던 아들 가족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찾아와요. 자녀에게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세요. 그럴 때 자녀들은 부담 없이 그리고 더 자주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고 싶은 부모가 되는 10가지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모든 비결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우리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고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선택과 방식을 존중해 준다면 자녀들도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더욱 따뜻하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